자, 지금부터는 내가 농식품 기업으로서 이 시장의 인프라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니면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 건지 실질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make money, 돈 벌자. 이 이야기 좀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만일의 이 상품,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것부터 질문 드려볼게요. 무엇일까요? 그죠? 구기자입니다. 근데 구기자, 오늘 많은 앞선 분들이 말씀하셨죠. 건강식품이다. 건강식품인 건 알겠어요. 건강식품인 건. 그런데 어떻게 팔아야 할까요?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많은 얘기 들으셨지요. 어떻게 파실라요? 하는 얘기죠. 그죠? 어떻게 팔까요? 하는데 그 흔히 얘기하는 서구 사회, 선진 사회, 우리나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건강식품 하면은 섬유질, 콩단백질, 글루텐 프리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돕니다. 자, 구기자와 어떻게 이 과학적인 용어를 결부시키실랍니까? 하는 거지요. 그런 관점에서 일반적인 누가 먹을라요? 애들이 먹을 건가요? 청소년이 먹을 건가요? 싱글족이 먹을 건가요? 아니면 기능성 건강에서 건강에 어떤 기능성인가요? 무첨가입니까? 그 다음에 편리성은? 자, 이런 질문을 구기자에다 대입시키면 어떤 해법을 만들어내실라요?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안들의 일반적인 한국의 소비자들은 건강식품 하면 이거부터 따집니다. 일단 홍삼이요? 아니요? 남녀가 공용이요? 아니요? 애들이 먹는 거요? 어른들이 먹는 거요? 그 다음에 이게 면역계요? 혈관계요? 당뇨요? 비만이요? 자, 여기까지만 딱 놓고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가장 평범한 구기자를 한번 대입시켜 보시지요. 어떻게 키워드 매칭을 하실랍니까? 자, 이쯤 되면은 판매 전문가든 생산 전문가든 답이 애매모호해져요.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1+1, 아, 이 1+1 이거 살까 말까. 자, 이쯤 되는 사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상품 분류를 전통 건강식품, 다이어트, 성분별, 대상별, 기능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크게. 이런 상황들이고 온라인에 들어가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성분별, 대상별, 기능별 이런 사안들이 나오는데 오프라인에 들어가면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요. 상품들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만일 우리가 전체가 기능성, 건강 다 우리가 트렌드고 시장도 많이 배우고 알고 있어요. 구기자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돈 되지 팔지 할 겁니다. 구기자 한번 찾아보시지요. 이게 대한민국의 인류 앞서서 얘기한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매장은 이렇게 팔아요. 상품.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오프라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정작 구기자, 우리나라의 농식품은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팔아야 돼요? 이 대목에서 난해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팔아야 되지요 하는 건데 구기자 어떻게 만들지 할 거죠. 이제 우리 농식품 기업이라고 하면 대개가 농촌 기반의 생산, 프로듀스, 프로덕션, 뭔가 이런 팩토리 이런 개념의 생산이 되지요. 자, 대부분 현장에 가면 우리나라의 농식품의 구기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처음 해봤을 때 이게 뭔지도 모르죠. 이게 고추인가? 그죠? 무슨 열매지? 하는 거. 그 다음에 흔히들 얘기하는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구매 주도권이 여성의 고령화의 맞벌이 1인 가구, 1, 2인 가구, 옴니채널 이런 이야기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건강성 기품, 케어푸드, 헬스푸드 뭐라고 표현하든 건강 지향형 상품에 관련돼서 사업 전략을 놓고 볼 때 이것이 돈 되려면 기본적으로 MD든 생산자든 돈을 많이 버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매일 먹을 거 만드세요. 효능 기능성을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몸에 좋아. 이 이야기 말고 그 다음에 누가 사 먹게 하실라요? 하는 거. 요 세 가지를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센터든 농기관에 관련된 공무원이든 아니면 농업 생산자든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한번 물어보자 이거죠. 우리가 오늘 고민할 이야기. 이런 사안들을 놓고 봤을 때 자, 구기자의 대한민국의 그래도 1, 2위를 다투는 청양, 충청북도 청양에 가보면 유통 환경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온라인에 가서 팔아야 될까요? 오프라인에 가서 팔아야 될까요? 오프라인도 재래시장일까요? 아까 이야기 이마트일까요? 아니면 건강식품 이런 헬스푸드만 전문적으로 파는 올리브영에 가서 팔아야 될까요?
온라인도 마켓컬리가 이런 마켓컬리에서 혹시 이런 상품 보신 분? 쿠팡에서 이런 제품 보신 분? 쿠켓에서 이런 거 상품 보신 분? 자, 이쯤 되면 이 상품 생산자들 수십만 명이 있을 텐데 어찌 하실까요? 그러니까 농식품 생산자들이 저런 것들 한 상황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다 배우고 알았다고 하지요. 이게 돈 되는 상품이냐 이거죠. 또 이제 돈 돼 하는 거. 소나타 몰다가 벤츠 좀 모를 만큼 돈 좀 벌리냐 이거죠. 이 상황, 그죠? 원물이든 가공식품이든 그게 밀키트가 됐든 레이디밀이 됐든 H&M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통상적으로 시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여기다 집어넣어서 팔려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애당초부터 농식품 기업이 고민해야 될 거, 도대체 흔히 얘기하는 소비자들이 내 상품을 왜 어디서 살 거냐. 온라인, 오프라인, 우체국 쇼핑 다 좋아요. 왜 어디서 어떻게 살 건데 하는 이 근본적인 고민부터 하다 보니까 건강식품, 건강지향식품 누가 삽니까? 구매자가 누가 살까요? 남자, 여자, 아니면 노인, 애들, 젊은이 어디서 어떻게 삽니까? 1+1 할 때 삽니까? 20% 세일할 때 삽니까? 정상 가격으로 삽니까? 또 구기자라는 거를 누가 먹습니까? 먹는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나요? 40대, 50대 중장년이 드시나요? 아니면 초년생이, 초등학생이 먹을까요? 이런 사안들에 우리가 답을 낼 수 있을까요? 하는 거죠. 그 답을 한번 내보자 이거죠. 현재 제품. 먹는 사람이 누구고 사는 사람은 누구고 판매 경로는 어쩌고 이런 이야기에 답변을 한번 우리가 달아본다고 했을 때 100점 만점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난 7년, 8년 동안 이런 분야의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이쯤 되니까 돈 버는 사람은 누구냐? 유통업자는 돈을 벌어도 생산자는 돈을 못 벌더라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 답을 못하니까. 이 답을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벌게 돼 있거든요. 시장구도 잘 알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돈 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돈 버는 지는 조금 확률적으로 떨어지지요. 자, 이 상황에서 이 시장에 들어가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 가진 사람, 지갑을 가진 사람이 돈을 꺼내서 그 상품을 구매를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거지요. 대한민국의 농식품 기업은 이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원물이 1차 산업자든 공장을 가지고 가공사업자든 그걸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든 흔히 얘기하는 1, 2, 3차 많이 들어보셨죠? 6차, 융복합. 그리고 나서 힐링, 명상, 케어, 푸드 어쩌고 이벤트 하면서 이런 분야가 산지라는 하나의 큰 리지온에서 농식품 기업은 뭔가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거는 생산이라고 합니다. 생산. 소비 시장은 팔아주는 사람은 돈을 쓰는 사람은 이 시장에서 움직입니다. 푸드 트럭이든 푸드 크리에이터든 밀키든 레이디밀이든 홈쇼핑이든 쿠폰이든 뭐든 이런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만들어 갈 것이냐. 유통 환경 속에서 생산자가 돈을 벌 거냐. 생산자 1, 2, 3. 각각의 농식품 기업 하나, 둘, 셋에 누군가가 패커가 발생이 되고 이 패커에 연결돼서 벤더가 이 수많은 온라인, 오프라인, O2O, 옴니채널 유통 시장을 침투를 해야 되는데 정작 생산자 이야기가 있고요. 요 시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 시장은 파이는 커지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기도 하고 오프라인이 다시 치고받고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생산자가 어떻게 이 거대한 시장을 직접 대응하라고요? 뭘 가지고? 아까 내 상품을 누가 사서 먹는지도 답도 못 달았는데. 요 환경 속에서 웃자면 좋을까요? 하는 데다가 누구나 다 하듯이 COVID-19, with COVID-19. 이건 또 뭐요? 이러다 보니까 한번 보지요. 홈쿠킹, 집에서 해먹는 게 늘어난답니다. 홈케어, 홈뷰티, 뭐 이런 거 된대요. 그리고 AR, VR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환경까지 들이닥치다 보니까 많은 우리보다 앞질러간 전문가들이 대답해 주는 거, 야, 네가 돈 벌려면 이렇게 6가지를 해. 그중에 1번, 2번 얘기할까? 1번. 상품부터 뜯어 고쳐. 2번째, 파는 방식 뜯어 고쳐. 상품 뜯어 고쳐. 파는 방식 뜯어 고쳐. 이렇게 전문가들이 우리보다 앞질러간 가르쳐 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 발생이 나옵니다. 한번 보셔요. MakeBite, the most convenient, affordable fresh food option for your office.
The Bite fridge is stocked with fresh meals. 무슨 냉장고 snacks, 같은 거 and 하나 drinks. 있지요. It's like a tiny market in your office. That's always open. Just swipe 자, your credit card 인공지능이 탑재된 센서 하나 있습니다. and go. For an office 아이디 of 카드 긁고 35 상품 꺼내갔죠. or 이것이 campus of 구내식당입니다. 35,000. Bite is perfect for a company of any 구내식당. size and any budget. 자. Best of all, setup is easy. 자, 이런 형태로 바뀌었을 때, 자, 구내식당이 저렇게 바뀐다 그러면은 송두리째 다 바뀌겠죠. 상품, 영업 방식, 판매 방식, 뭐 시장 구조가 송두리째 바뀌지. 구내식당. 사람 바글바글하고 식탁 들고 다니는 거 흔히 얘기하는 이제 원시 시대가 돼버렸죠. 코로나하고 맞물려서 여러분들 전부 경험하셨죠. 그렇죠? 구내식당이 이렇게 변한다. 지금 이게 동영상이나 이게 만화로 그린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외식, 급식의 대기업들이 지금 초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밸류 체인에서 맨 앞단이 저렇게 변한다 그러면 소비자 단에서 저렇게 변한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자나 물류 체인이나 전체 서플라이 체인, 밸류 체인, 송두리째 바뀌어야 되겠죠. 이 상황에서 아까 시장을 선행 앞질러 갔던 경험자들 가르쳐주는 넘버원 상품 뜯어고 치시오. 2번 영업하는 방식 뜯어고 치시오. 요 사안들이 나오는 거죠. 그 틈바구니에서 가성비, 가심비, 가치, 밸류의 컨셉, 가격 대비 가치. 가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대비 가치.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중에 수많은 앞선 전문가들이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구조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이런 소셜에서 D2C, 다이렉트 커스터머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툴. 그러면 얘들은 예전에 10년 전에 이마트가 우리나라 시장을 싹쓸이하고 지금 쿠팡이 싹쓸이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누가 싹쓸이하고 있나요? 카톡이 싹쓸이하고 있나요? 그러면 얘네들은 D2C라고 해서 소셜이니까 시장이 아닐까요? 앞으로 야들은 또 우리 농식품 업체를 아주 착하게 대할 거예요. 우체국 쇼핑처럼. 천만의 말씀.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온라인 커집니다. 다 알아요. 새벽 배송 어쩌고 저쩌고 다 알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자, 그래서 우리 농식품 기업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하겠죠. 농식품 기업 사장님들 이런 말 나오겠죠. 정책 위반자들도. 그래서 어쩌라고 나보고. 그렇죠? 이 상황에서 제안 드리건데 상품 바꾸세요. 영업 방식 바꾸세요. 사업 모델 바꾸세요. 상품을 어떻게 바꾸냐고요? 상품 구성 고객 부분에서 그렇죠? 상품 구성을 어떻게 차별하냐고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이 있죠. 소비자. 한때 상품을 팔고 있으면 이 자체의 여러분들의 솔루션 건강이면 내가 기존 우리 고객을 상에 대항해서 그 고객한테 동일한 지금 면역 개를 했다 그러면 내 고객한테 혈관계 그 동일한 고객한테 무슨 피부 미용 이런 식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시든지 그렇지요? 아니면 소재 중심의 내가 구기자다. 그럼 구기자를 상대로 하는 이 소비자한테 구기자, 그 고객 중심으로 해서 구기자 소재를 오미자로 바뀌고 다른 상품으로 바뀌어서 한약재로 바꾸어서 그 동일한 고객한테 나의 다양성을 해주는 거. 기능을 연출시키든지 소재를 다양하게 하든지 기존 고객 중심에서 상품을 바꿔주세요 하는 이야기. 그렇죠? 이렇게 나갑니다. 아로니아 베리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인 가구, 1인 가구 다 아시죠? 아로니아 좋습니다. 기능성이 있고 건강성이 다 좋아요. 자, 원료, 주스 시럽, 그 다음에 샌드위치. 어느 상품을 만드실래요?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공부한 바에 의하면 시장이 어느 쪽 시장이 커질까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물 생산해서 남으니까 냉동고에 놔둬놓고 그걸 분말가루를 만들어서 주스를 만들 것인가? 집에서 잼 드시는 분. 그렇지요. 전부 길거리로 나오죠. 배달로 들어가지요. 샌드위치 배달해 먹잖아요. 그런데 아로니아 재배하시는 분들이 샌드위치 만들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없죠. 그러니까 안 팔리는 것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고 결국은 돈을 못 번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안을 하나의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1차와 2차 원물과 가공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로 옮아가는 상품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영업 방식 바꾸시고요. 자, 흔히들 베인 컴퍼니에 의하면은 산지가 있습니다. 파밍 프로듀스가 하는 산지가 있고요. 물류 유통 구조가 있고요. 라스트 마일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제 배달하고 테이크다고 하는 마지막 소비 시장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시장 속에서 라스트 마일 측면에 산지가 원물과 밀키트와 레이디미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는 도시 인접 지역에서의 물류센터가 있지요. 그리고 소비자를 상대로 들어가면서 엔드 유저에서 수많은 오프라인 온라인 유통 환경들이 있지요. 이 상황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영업 방식인 거지요. 그래서 애당초부터 산지에서 원물과 상품 우리가 상품을 바꿨잖아요. 이 상품을 물류 유통 구조를 뚫고 들어가는 신사고의 신체인 구조의 물류를 뚫고 엔드 유저가야 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업 방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이제 이마트에 영업하기 위해서 이마트 밴더 찾아갈 필요 없고요. 쿠팡 밴더 찾아가서 쿠팡 밴더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맞이 쿠팡한테 35% 띠끼지요. 밴더한테 25% 띠끼지요. 물류비에 17% 뺏기지요. 생산자 뭐 먹고 살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송두리째 바꾸세요. 영업 방식. 그렇죠. 이 상황을 바꾸는 부분에서 특히 라스트 마일에 지금 누가 1인자가 되어가느냐 한번 실례를 보지요.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 흔히 얘기하는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치킨 배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류를 끼고 외식 사업체와 일반 가정 상황을 놓고 상품을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서 퀵커머스, 라스트 마일 커머스 하면서 여기 배민이 매출이 15조입니다. 이마트가 그룹이 통 털어서 합해가지고 18조예요. 배민,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짜장면 배달할 것 같은 치킨 배달할 것 같은 회사 매출이 15조입니다. 이 상황으로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영업 방식 다 바꿔야 되겠죠. 거기에 최근에 더 갑자기 골치 아파졌으니 1시간 내 배달해 주세요. 그래서 마트가 어차피 장사 안 되는 매장 빨리 바꿔서 1시간 만에 그냥 배달해 주는 배달센터로 바꾸자. 이 이야기입니다. 말이 미사여구지 그냥 배달센터 하겠다는 소리야. 1시간 내. 이런 상황까지 시장이 바뀌고 있으니 영업 방식을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가지도 안 되겠고 이제 극약 처방입니다. 사업 자체 할 건지 말 건지 이제 사업 모델 송두리째 바꾸세요. 그렇죠? 농식품 기업에서 송두리째. 기본적인 지금까지 농식품 기업에서 돈 번 사람들은 농식품 기업의 오너, 생산자, 농민이 아니고 유통업자가 돈 벌었어요. 그렇다고 유통업자가 돈 벌었느냐? 그렇게 돈 버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상품을 우리가 만들었다. 잠깐 상품 바꿨죠. 이걸 기존 유통에다 넣고 기존 유통 이렇게 돌아간다. 돈 못 법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돈 버느냐? 우리 상품 뜯어 고쳤잖아요. 농식품 기업 다이렉트로 유통업체 거치지 말고 소비자한테 직접 가는 상품을 만드세요. 그 물류, 그 영업 구조로 바꾸세요. 상품 가지고 안 되면요. 신사업 만들자고요. 아예 우리가 농식품 기업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외식 사업체를 차리자고요. 유통업체 다 건너뛰고 그냥 요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마트 매장에 들어가고 쿠팡에 입점되고 네이버 입점 들어가면 네이버 좋은 일 시키고 쿠팡 좋은 일 시킵니다. 우리 돈 못 벌어요. 그냥 다 제끼고 다이렉트로 가야 돈 법니다. 로드샵 작업이 프로젝트인 거죠. 정신 나간 소리 같지요. 이것이 우리가 내년도부터 준비해야 될 상황들인 거죠. 이렇게 예를 하나 드릴게요. 파이브 컬러웨이. 흔히들 지자체 공동 브랜드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지자체 공동 브랜드 아니에요. 하나 들어보지요. 자, 원물입니다. 나는 원물만 할란다. 파이브 컬러웨이 했지요. 자, 그 다음에 원물 가지고 요즘에 프루트 믹스 주스 뜨지요. 자,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같이 파이브 컬러웨이. 그럼 이걸 누가 할라요? 하는 거죠. 생산자가 할까요? 생산자 친구가 할까요? 아버지는 생산하고 아들은 이거 할까요? 예,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위 볶음밥은 누가 할라요? 자, 여러분 같으면 키위 사 먹을라요? 키위 주스 사 먹을라요? 키위 볶음밥 사서 드실라요? 셋 다 필요하겠죠. 그게 같은 브랜드라고 하면 브랜드의 할로우 효과, 브랜드의 일관성, 여러분도 전문가시잖아요. 됐죠? 그럼 이게 혼자 합니다. 혼자 이렇게. 그거를 계획을 세우자고요. 계획을. 연차별 딱 길게도 말고 3년만 고생을 계획 세워서 이렇게 길거리 로드샵 외식까지 연결시키는 사업으로 나가자고요.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그렇잖아요. 뭐 유통 거칠 필요 없어. 그냥 직접 가자. 우리가 이 브랜드로 지자체 지원금 받아서 70억 받았지 20억 들어가지고 그냥 로드샵 체인 들어가자. 우리가 FS 사업 우리가 하자 차라리. 됐죠? 많이 여러분들 트렌드 수도 없이 아시잖아요. 하자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지자체에서 융복합 사업에 대해서 지역 개발하고 마을 개발 사라고 지자체 개발하는 이게 그거예요. 원물, 가공, 식사, 휴식해서
드림랜드, 키위랜드 하나 만들자. 이게 관광사업 아닙니까? 됐죠? 자, 그러면 생산자가 돈 벌죠.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돈 가진 사람, 지갑 들고 있는 사람 쫓아가자. 지갑가에서 끌어들이자. 됐잖아? 요렇게 들어갑니다.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제발 좀 품질 좀 좋게 만드세요. 품질 좀. 우리 농식품 기업 사장님들. 대충 만들지 마시고 갭, 햇삽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그 이상 뛰어넘어야 돼요. 비한드 갭, 비한드 햇삽, 비한드 뭐 있잖아요. 여러분들 6차 산업 그 브랜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뛰어넘는 식으로 품질 들어가고 협업. 혼자 하지 말고 제발 그룹핑해서 협업해서 시장에 대항해 주세요. 그리고 앞선 분들이 같이 밸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밸류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가격 대비 품질의 이야기지 무조건 고급 만들어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무리 고급이라도 싸면 무지 더 잘 팔려요. 그래서 가격 대비 품질, 품질 대비 가격을 싸게 하라. 가격 대비 품질을 높여라.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잘 보세요. 구매자가요. 여성 구매자가 점포에서 오프라인 점포에서 온라인 사이트에서 마지막 클릭하고 집어서 장바구니에 넣는 거는 1+1 하거나 20% 세일하거나 옆에 있는 상품보다 싼 거 집습니다. 그게 가격 대비 가치가 있는 거라면 이왕이면 싼 거.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영업 방식 보고 다 바뀌지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농식품 기업 사업하려면 본질이잖아요. 본질. 팔리는 상품 만들어야 되잖아요. 본질. 그리고 사업이기 때문에 생산자가 아니고 농식품 기업 경영이기 때문에 기술만 가지고 상품만 만들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경영을 할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 가지고 사람을 운영할 이 경영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농식품 기업들은 경영 기술들은 다 부족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니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정치 기반자가 계신다 그러면은 농식품 기업을 코칭하실 때는 이 세 가지를 경영이라는 수단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생산 기술만 바꾸지 마시고 가르치지 마시고 생산 기술만 가르쳤다가는 대한민국 배고픈 나라 아닙니다. 생산 기술만 가르치면은 그래서 농식품 기업 망해요. 그래서 경영을 가르쳐서 돈을 벌게 해줄수록 해주세요 하는 거지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AR, VR, 모바일, 그 다음에 라스트 마일 커머스 다 아시지요. 이거를 갖추셨다 그러면은 밀고 나가십시오. 이걸 갖추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뜯어고치십시오. 상품 뜯어고치시고 밸류체인, 영업하는 방식, 사업 모델, 송두리째 뜯어고쳐 주십시오. VR, AR, 라스트 마일 그리고 모바일에 관련된 게 연계된 사업 계획과 농식품 기업이 아니라 그러면 다 뜯어고쳐 주세요 하는 거지. 그래야 내수에서도 돈 벌고요. 수출에서도 돈을 좀 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다 같이 우리도 같이 웃어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식품 기업이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제대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를 강연 형식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결국은 송두리째로 바꾸라 그런 얘기죠. 상품도 그렇고 영업 방식도 그렇고 사업 모델도 이 중요한 그 용어 말씀하시는 D2C 그러니까 다이렉트 투 컨슈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그런 방식을 만들자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맞죠, 그죠? 혹시 질문이나 뭐 있으신 분 한 분 정도 말씀하시죠. 네. 없으시면은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투미코리아 최영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